안녕하세요. 여행작가 태현준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세상 속으로 떠나보는 본격 대리만족 여행 프로그램 요리조리 세계 속으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번에 스페인과 프랑스에 이어서 오늘도 유럽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어딘지는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패션. 네, 벌써 맞추신 분 계실 것 같고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은 미식 천국이고요. 게다가 굉장히 예술성도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은 드라마 빈센조의 배경이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쯤이면 다 맞히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떠나볼 여행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위치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탈리아는 유럽 중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장화 모양의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남쪽으로는 지중해가 흐르고 굉장히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체코하면 프라, 영국하면 런던 이렇게 딱 주요 수도들만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탈리아는 로마를 비롯해서 피렌체, 베네치아, 나폴리, 피사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제 관광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관광 천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서 이탈리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탈리아는 미식의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도 굉장히 좀 친숙한 파스타가 바로 이탈리아 요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파스타는 기본적으로 밀가루하고 물로 만든 반죽을 소금물에 끓여서 만든 모든 요리를 총칭을 하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뇨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버터하고 치즈를 버무려 가지고 이 뇨끼하고 여러 가지 채소나 이렇게 버섯을 함께 곁들여 먹는데 첫 번째로 뇨끼를 삶아야 됩니다. 일단 파스타는 무조건 처음에 삶아야 돼요. 스파게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면을 삶고 나중에 볶잖아요. 뇨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물이 얼추 끓고 있어 가지고요. 뇨끼를 이제 투어야겠네요. 넣겠습니다. 익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파스타는 대부분 좀 많이 끓여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어디로 먼저 가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피렌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탈리아에서도 손꼽히는 관광도시인데다가 저처럼 연식이 좀 오래된 분들은 예전에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 들어보셨죠? 일본 소설 원작인데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 피렌체였죠. 근데 또 제가 이 피렌체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제가 또 굉장히 예술을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내에서도 예술의 중심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르네상스 운동 들어보셨죠? 그 르네상스가 태동한 곳이 바로 이 피렌체입니다. 14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운동인데 그 전만 하더라도 예술의 모든 초점은 신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세상의 중심, 예술의 중심이 인간으로 이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이 피렌체가 예술로 유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굉장히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이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도 바로 메디치 가문에서 발굴한 영재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피치 미술관이라고 하는 훌륭한 미술관도 바로 이 피렌체에 있습니다. 우피치가 영어로 하면 이제 오피스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사무실로 사무 공간으로 쓰던 곳인데 많은 화가들과 예술가들을 후원하다 보니 작품들이 쌓이게 되고 또 이제 선물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결국 이곳을 미술관으로 만들게 돼요. 이전만 하더라도 미술관이란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덕지덕지 작품을 그냥 벽에 걸어놓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마치 창고처럼 작가명도 없고 작가의 어떤 그 작품명도 없고 하지만 이제 우피치 미술관이 생기면서 작품들을 서로 이제 알맞게 배열하고 간격을 이제 배치를 하고 또한 그 작가의 이름과 작품명까지 이제 밑에 새기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미술관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너무나 흔한 그런 광경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피렌체와 우피치 미술관은 이탈리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어떤 예술의 성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렌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이제 뇨끼가 다 익어가지고 제가 이제 건져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볶아야겠죠? 그래서 뇨끼하고 요 지금 제가 오늘 버섯을 준비했는데
이제 소스하고 올리브유 해가지고 같이 볶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좀 부어야겠죠? 유럽 사람들은 거의 기름을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어떤 콩기름이나 식용유가 아니고 오늘 이탈리아식으로. 불을 조금 세게 올리고요. 지금 기름이 달궈져가지고요. 먼저 버섯을 볶을게요. 제가 느타리하고 새송이 지금 준비를 했는데 버섯과 올리브유 합체. 버섯은 그냥 노릇해질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이제 소스를 넣으면 되는데 이 gnocchi 소스가 일반적으로 버터하고 치즈로 만든 소스거든요. 향이 되게 고소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조금 높인 다음에 한 1분 정도 볶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음식할 때 익은 거를 눈보다 코가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향이 이제 좋아지고 코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습니다. 갈릭 플레이크를 뿌리면은 훨씬 더 향이 좋아지겠죠? 네, 시식부터 해야겠죠. 제가 만들었지만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 gnocchi하고 버섯을 함께 찍어가지고 먹어볼 텐데요. 맛있겠죠? 제가 요리를 그냥 평균적으로 하는 정도인데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점점점 능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있고요. 이 gnocchi 자체가 굉장히 쫄깃해요. 왜냐하면은 밀가루 반죽하고 감자 가루가 조금 들어갔거든요. 전분이 있다 보니까 그 쫄깃함의 강도가 굉장히 세가지고 식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버섯의 약간 서걱거리는 식감과 어우러지면서 입속에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 치즈하고 버터가 어우러진 이 소스가 진짜 끝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빵이 생각나네요. 빵을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고요. 빵 위에 이제 gnocchi하고 버섯 같이 올려서 이렇게 딱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듬뿍 소스를 찍어가지고 네,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또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다음 넘어갈 여행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곳인데 친케테레입니다. 친케가 이탈리아어로 다섯을 뜻하고요. 테레가 땅이나 마을을 뜻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5개의 마을인데 바닷가 그 해안 절벽에 콕콕 막 집들이 박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5 마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케테레는 피렌체에서 여행을 시작하시면 좋고요. 피렌체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2시간 정도 이동하시면은 라스페치아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친케테레 여행의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곳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5 마을을 하나씩 보시면 돼요. 리오마조레, 마나롤라, 코르닐리아, 베르나짜, 몬테로소 이렇게 5개의 마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의 여행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5 도시를 5 마을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도시인 리오마조레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제 예전에 왔을 때는 이 역명 밑에 저기 보면 친케테레라고 써 있는데 저기 안 써 있었어요. 그냥 리오마조레만 써 있었는데 이제 하도 이제 인기를 끄니까 친케테레를 이제 덧붙인 것 같아요. 이제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 바다에 이 형용석쇠 집들 보십시오. 이게 카더라 통신인데 어부들이 맨날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요. 자기들만 아는 색으로 집을 칠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다 달라요. 기차 들어옵니다. 이제 리오마조레 마치고 2번째 마을 마나롤라로 갑니다. 기차로 2분인가 3분밖에 안 걸려서 굳이 안 앉아도 돼요. 20-30분 사이에 날씨가 급 흐려졌어요. 지금 저기 또 해안절벽에 마나롤라 마을이 보이는데 이렇게 산책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3번째 마을 코르닐리아에 도착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케테레 중에 이곳은 많이 건너뜁니다. 그 이유가 365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언덕 마을입니다. 산악 마을이에요. 와인으로 유명한 코르넬리아입니다. 저쪽으로 건너가면은 전망대 역할을 해요. 지금 밑에 보면은 지금 오렌지 나무, 막 레몬, 이쪽은 포도. 예, 이 바다 해풍을 맞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과 이제 포도, 와인을 위한 포도가 재배가 됩니다. 예쁘죠? 바닷가에 엎드려도 이렇게 예쁩니다. 예, 요런 마을이에요. 이렇게 나서 형형색색. 베르나짜 시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해변가 마을의 모습이고요. 저 위에 이제 탑도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볼 거고. 그리고 이 베르나짜가 인기가 좋은 게 지금은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 작은 해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나쳤던 세 개의 마을은 해변이 없었죠. 여기는 해변이 있어가지고 이제 피서객들도 많이 몰리는 편이에요. 여기 작은 성당도 있고요. 네, 몬테루소에 도착을 했고요. 좀 규모가 큰 휴양 리조트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벌써부터 막 고급 호텔들이 막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가볍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해수욕장이 있어가지고요, 인기가 좋은데 지금은 겨울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역에는 레스토랑이라든지 숙소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며칠 묵으시거나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좀 수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몬테로소는 어떤 외적으로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머무시면서 다른 도시들을, 다른 마을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칭케테레에 이어서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볼까요? 역시 피렌체에서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기차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되는 곳입니다. 이름은 산 지미냐노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피렌체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포지본시라고 하는 중간 거점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은 예전부터 와인으로 또 유명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세 시대의 모습이 완벽하게 보존된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 지미냐노에 도착했고요. 어떤 정문격인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산 지미냐노가 이렇게 해발 300m 있는 성곽에 둘러싸인 중세 도시인데요. 지금까지 중세 도시 많이 갔지만 여기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둘러볼게요. 또 이 동네에 탑이 되게 많대요. 이따가 뭐 탑 하나 정도 올라가서 이 전경 내려다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지금 다 진짜 옛 건물이어가지고 밑에서 봐도 멋있지만 위에서 보면은 막 지붕이랑 그 붉은 지붕이랑 그 벽돌들이 어우러져서 되게 멋있겠죠. 걷는 도중에 광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는 중세시대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중세예요. 중세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 거랑 그것인 거랑은 다른 거죠. 세계 아이스크림 챔피언이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제일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에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 사진이 벌써 배우 김유정도 있어요. 그렇지. 네, 저는 심플하게 두 가지만 시켰는데, 왼쪽이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랑 포도를 혼합해서 만든 산펠모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고요. 요건 제가 초콜릿 좋아해서 초콜라떼입니다. 여기 마지막 계단이 진짜 난코스네요. 엄청 가파라. 다 왔습니다.
또 이 산 지미냐노가 와인으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언덕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밭이 있죠. 짠! 다시 이제 이탈리아의 맛있는 음식이 등장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빵은 보기에도 굉장히 이쁜데 이름도 이쁩니다. 판도로라고 하는 빵이고요. 이게 크리스마스에 많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먹는 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베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됐던 그런 도시인데, 그 지역의 전통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먹기도 되게 아까워요. 하지만 제가 또 맛을 봐야겠죠. 생크림과 딸기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합니다. 생긴 것 이상으로 달콤하고요. 정말 너무 달달해가지고 디저트로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커피랑 같이 먹으면은 완벽한 조화를 이뤄가지고요. 기왕이면 블랙커피로 함께 드시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판도로 먹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다음 도시로 넘어가야겠죠? 이번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호수 도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꼬모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름 되게 또 귀엽죠? 꼬모는 호수의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꼬모 호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굉장히 넓어가지고 일단 마주하게 되면 이게 호수라기보다 약간 바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꼬모에 도착을 했고요. 꼬모에는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가 있습니다. 꼬모 호수라고, 길이가 4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컨셉트는 호수 유람입니다. 일단 호수가 쪽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10분이면 호수에 닿는다고 해요.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코모 호수입니다. 코모 호수 안쪽에 있는 작은 호수 마을들도 배를 타고 둘러볼 예정이에요. 일단 어쨌든 바렌나로 출발합니다. 바다처럼 넓은 코모 호수. 이렇게 데크라든지 산책로가 잘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냥 호숫가를 따라서 둘레길 걷듯이 한 바퀴 도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에 이제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 산 꼭대기까지 푸니쿨라가 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악열차, 협계열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 푸니쿨라를 타고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면은 그 위에서 바라보는 또 호수의 전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이 꼬모 호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스위스와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변이 다 알프스 산맥입니다. 정말 푸른 호수와 주변에 숲들이 보이고 저 멀리는 흰 설산들이 쫙 파노라마로 펼쳐지게 되겠죠. 호숫가에 여기저기 되게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벨레제우 마을이라든지 바렌나 마을이라든지,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마을을 딱 찍으셔가지고 그 마을까지 가는 배를 타시면 되겠죠. 일부 유람선 같은 경우는 여러 마을을 한꺼번에 찍는 그런 유람선도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충분히 이제 투자할 가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누비시다 보면은 또 예쁜 카페나 레스토랑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노천가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판도로 같은 맛있는 빵, 어떤 디저트 시켜 놓으시고 호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여유를 즐기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느끼셨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탈리아의 대미를 장식하는 도시는 또 유명한 관광지죠.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이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만한 정말 너무 이쁜 도시인데요. 운하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곳에 들어가시면은 또 멋진 카페 하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현존하는 카페 중에 가장 오래된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커피가 또 유래됐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베네치아 자체가 예전부터 상업 활동으로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또 이탈리아 전역에서 이렇게 많은 상인들이 드나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 커피가 처음 여기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카페에서도 보시면은 이탈리아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바로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커피뿐만이 아니라 이 베네치아를 소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에서 또 정말 최고의 축제로 꼽히는 베네치아 카니발이 열리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죠. 제가 실제로 이 축제를 다녀와 봤는데 제가 가봤었던 축제 중에서는 가장 좀 신비스럽고 무언가 뭐랄까 분위기가 굉장히 묘한 축제가 아니었나. 물론 재밌기도 했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사람 구경을 하셔야지만 이제 또 그 풍경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뭐 베네치아 카니발은 워낙 유명해서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오늘부터 굉장히 재밌는 이벤트를 많이 해가지고요. 또 둘러볼 예정입니다. 베네치아를. 이 축제를 맞이해가지고요. 이런 음식하고 와인을 무료로 나눠줘요. 아, 그렇지. 와, 점심은 이걸로 해결하면 되겠네요. 야, 진짜 재밌네. 다들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와, 다 합동무대네, 합동무대. 이분들이 일행이 아니고 여기서 다 만나신 분들이에요. 워낙 물의 도시고 운하가 많다 보니까 그 위에 곤돌라라고 하는 전통 배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한 번쯤 들어보신 적,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노 하나로 이렇게 뭔가 되게 천천히 젓는 이렇게 길쭉한 배가 바로 곤돌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곤돌라를 재미있게 개조해가지고 또 팀별로 재미있는 어떤 복장, 코스프레를 하고 막 시합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독특하게 누가 빨리 여러 가지 이제 겨루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익살스러워요. 와, 여긴 다 배수들이네요. 너무 웃긴다. 마약처럼 만들어가지고 안에 선물 들어있겠죠 뭐. 아, 요 팀도 재밌네. 와, 우리가 쥐인데 쥐가 지나가네요. 제가 축제 소개하느라고 막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요. 깜빡하고 제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뻔했네요. 이 축제 기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베네치아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월 초중순에 열립니다. 이탈리아가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종교와 관련된 여러 이제 기념일이 있는데요. 사순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에 이제 펼쳐지는 이제 축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날짜로 일반적으로 한 2월 초에서 2월 중순 정도 열리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유럽 남부에 있기 때문에 2월에 가시더라도 그렇게 날씨가 춥진 않습니다. 2월 정도에 가신다 하면은 이 축제가 보름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카니발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곳들을 둘러봤죠. 이탈리아의 피렌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 갔었죠? 칭케테레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꼬모 호수도 갔었고, 그다음에 산 지미냐노라고 하는 중세 도시의 마지막에 이제 베네치아 카니발까지 보여드렸는데, 즐거운 여행이 되셨나요? 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이탈리아 북부를 한번 확 훑은 그런 기분이 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짧은 팁,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도시들의 팁을 조금 정리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꼬모 호수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도시들이 다 피렌체에서 2시간 안쪽 거리에 있습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피렌체에서 한 2시간 정도 직행 기차가 있고요. 칭케테레라든지 산 지미냐노도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서 2시간 정도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피렌체를 좀 거점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피렌체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좋은 숙소도 많고 또 워낙 이제 숙소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하시더라도 비교적 어떤 시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그런 숙소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머무시면서 왔다 갔다 당일치기로 여행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방법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칭케테레 같은 경우는 5도시를 하루에 둘러보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칭케테레 그 라스페치아 역에 가시면은 칭케테레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구입하시면은 뭐 1일권이 있고 2일권이 있는데 뭐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대, 20,000원대 정도 수준밖에 하지 않는데 그거를 구입하시면은 예를 들어 2일권을 사신다면요. 이틀 동안 무제한으로 그 칭케테레 마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차를 계속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케테레 마을 곳곳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책로는 이제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카드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면제가 되는 데다가 또 시기에 따라서 칭케테레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마을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혜택까지 있으니까요. 또 그 카드 한 장만 있으면은 칭케테레를 다 보시기에 전혀 무리가 없을 거기 때문에 함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짤막한 이 도시들을 여행하는 팁까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뭐 이 정도면 가이드 훌륭했죠? 여러분들께 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데 오늘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낭만적이고 맛있는 음식도 있고 또 당연히 멋진 풍광까지 어디나 펼쳐지는 이탈리아를 쭉 둘러봤고요. 당연히 이탈리아 여행으로 이제 끝맺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음 여행지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이드를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